자, 우리 이제 삼각함수 수업을 시작 한번 해보자. 이 삼각함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전에 니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과 미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룰 거야. 근데 그걸 다루기 앞서서 예전 고1 학생들이 배우던 파트 여기 일반각, 뭐 각 변환 이런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를 하자. 일단 각이란 게 뭐냐면은 보자. 여기서 얘네들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야. 얘 반직선 두 개를 우리가 만나도록 할 건데 이 봐봐. OX 여기에서 OP까지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야. 이때 요 밑에 있는 직선을 우린 시초선 그리고 이 OP를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반직선 자체가 동경이 되는 거야. 이 시초선은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각이란 건 뭐냐면은 이 기준점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양의 방향으로 동경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이걸 보자라는 거야. 근데 잘 봐. 우리 이렇게 각이 돼 있을 때 요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한번 해보자. 이 30도랑 우리 390도랑 각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30도만큼 왔어. 그 다음에 다시 이만큼 돌았어. 그러면 이 360도 했을 때 다시 원래 자리가 돌아간 거지. 그리고 다시 30도까지 간 거잖아. 그래서 390도랑 30도랑 나타내는 동경 자체는 어떻게 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한 바퀴당 360도지. 그래도 360도 곱하기 n. 얘는 정수야. 왜 바퀴수는 몇 바퀴 돌았냐 이거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뭐 1, 2, 3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지. 마이너스 1, 2, 3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서 우리는 360도 곱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이 알파가 뭐야? 이 동경 OP가 나타내고 있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이 알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우리 너무나 당연한 얘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예전에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나 생각을 해보자. 1사분면의 각은 동경이 이렇게 나타낼 건데 이 동경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어?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얘가 크게 드는 거지. 그리고 그 각을 선생님은 세타라고 할게. 그리고 걔는 얼마? 1사분면에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2사분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90도에서부터 180이 될 거고 여기는 180에서부터 270이 나타내는 게 3사분면 270부터 다시 360도랑 0이랑 같은 거지. 얘네 다 생략한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걸 우리는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할 거야. 자세히 나와 있네.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굳이 선생님이 다시 괜히 썼네. 저기다 이렇게 잘 나와 있을지 예상을 못했어. 자, 그리고 동경 간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자, 일단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하자. 870도가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오늘. 87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을 표시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이거야. 자, 360도 뺄 거야. 근데 한 번 빼서 안 되네. 그래도 그 다음에 두 번 뺄 거야. 그래서 우리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15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870도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50도는 우리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우리 2사분면은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음수꼴은 어떻게 나타내나? 이걸 한번 보자 이거야. 얘도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40도 아니 미안 빼기 40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3 마이너스 3 더하기 320도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야. 얘는 그러면 몇 사분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40도 여기 있는 거지. 여기가 40도. 여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여길 시초선으로 봤을 때 x축 1사분면 x축을 시초선으로 봤을 때 우리 이쪽으로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만큼 320도 오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 그래서 둘 다 몇 사분면? 4사분면에 각이 된다라는 거야.
표현은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좀 팁을 줄 거야. 인강 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꿀팁이 될 거다. 요거 안 보는 친구들은 조금 고생을 해야 될 거야. 일단 고생해야 되는 원래 방법대로 풀어볼 거야.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래? 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럼 세타라는 애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빵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아. 우리는 근데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돼?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0이니까 여전히 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n은 정수니까 0, 1, 2, 3, 4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0도를 넣으니까 값이 어떻게 돼? 3분의 세타는 0에서부터 30도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1사분면이야. 그 다음에 n에다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120도에서 150도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 몇 사분면이지? 2사분면이지. 그 다음에 얘는 2를 집어넣었더니 240도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270도. 얘는 몇 도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1, 2, 3분면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은 왜 굳이 4를 안 넣었을까? 3을 굳이 왜 안 넣었을까? 3 넣으면 얘 어떻게 돼? 360도 더하기 0 그리고 어떻게 돼? 3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지. 근데 이 360도는 한 바퀴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첫 번째 거랑 같아 달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3분의 세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0, 1, 2 뭐 1, 2, 3을 넣어도 돼. 이렇게 정수 연속된 정수 3개를 넣으면 되고 만약에 4분의 세타다 그러면은 얘는 1, 2, 3, 4 4개 해보면 돼. 아니면 0, 1, 2, 3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거 팁을 한번 보자.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나타내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원이 아니라 감자 같네. 잠깐만. 이게 너무 감자 같네. 자, 우리는 원.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조금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4분면을 그리고 시작을 하면 돼. 이렇게 됐을 때 3, 4분면은 얘네를 몇 개로 쪼개? 3개로 쪼개면 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 한 3개씩 4분면 하나당 3개씩 나오게 하면 돼. 그럼 이쪽도 이렇게 긋고 얘를 이어서 긋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어휴 그림 그리기 선 그리기 힘들어라. 둘. 이 다음에 1, 2, 3, 4를 쓰면 돼. 여기서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다시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까 그 문제를 한번 돌아보자.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1이 있는 애들 동그라미를 쳐보자. 그럼 지금 현재 1이 몇 사분면에 있어? 1, 2, 3 4분면에 있지. 아까랑 결과가 같아 달라? 같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구하라 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여기 3 있는 데를 찾으면 돼.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래서 1, 3, 4분면의 동경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가 4분의 세타면 4등분, 2분의 세타면 2등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 요 문제를 풀어주고 나머지 우리 아까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 여기 밑에 쫙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두 동경이 일치한데 그 얘기는 자 보자. 아무렇게나 그릴 거야. 여기를 우리가 각 세타라고 할 거야. 그런데 5세타도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왜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 세타라는 애를 예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5세타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 빼자. 뺐더니 어떻게 돼? 4세타가 360도 곱하기 얼마?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 둘 다 어떻게 돼? 정수꼴이야. 그래서 우리 4세타 뺀 거를 360도 곱하기 정수꼴로 받아들여서 풀면 문제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 세타를 우리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래. 그럼 우리 4로 나누면 되겠네. 4로 나누면 세타는 어떻게 돼? 90도 곱하기 정수꼴이 되는 거지. 여기서 m하고 n은 바뀌니까 당연히 빼도 정수야. 근데 얘 가계 크기가 어떻게 돼 있대?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문제에 쓰여져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 정수 얼마 들어갈 수 있나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 안에 세타가 이 안에 값이야? 아니지. 0은 여기 등호 없으니까. 그럼 얼마가 돼? 1을 대입했더니 90도가 되지. 그리고 얼마? 2를 대입했더니 180도 얘도 돼. 3을 집어넣었더니 270도 얘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범위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각들은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두자라는 거야. 근데 일치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들도 있지. 자, 여기 하나씩 하나 보자. 그래서 우리 일치할 때는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360도 곱하기 m 빼기 n이니까 어차피 정수되잖아. 그래서 두 동경을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꼴이 된다라는 거고,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가계 크기가 알파니까 여기 베타만큼 뺀다라면 뭐야?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아까 문제라고 치워보면은 예를 들어서 5세타랑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때 세타가 될 수 있는 각들을 모두 구하세요. 단 세타의 값은 0도에서 360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어떻게 풀면 돼? 5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얘가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몰라. 정수 그다음에 더하기 180도 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그래서 우리 세타의 값은 아이고 여기 나눈 거야. 얘는 90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0도에서부터 얼마? 360도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 집어넣어도 얘 성립하는 거지. 45도는 0에서부터 360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세타는 45도.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135도. 그 다음에 225도. 그 다음에 얼마? 315도. 더 있나? 안 되지. 왜 90 넣으면 여기가 4 들어가면 360도를 넘어버리지.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각 4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그 다음에 X축 대칭일 때는 봐봐. 여기서 이만큼이 알파지. 근데 여기서 요만큼 가계 크기는 얼마야? 여기 요만큼을 베타라고 하면 여기 동경이 나타내는 건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크기 절대값 붙여서 생각해보니까 얘도 얼마야? 베타잖아. 그래서 이만큼이랑 요만큼 나머지 합치니까 어떻게 돼? 360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X축 대칭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각을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n꼴이라는 거야. Y축 대칭은 다시 이만큼이 알파잖아. 그럼 요만큼 가계 크기는 또 베타가 되는 거지. 두 개 합쳤을 때 180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y는 x일 때는 봐봐. 요만큼 대칭 해보니까 요만큼 크기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라는 거야. 요렇게 유형 몇 가지, 5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호도법. 얘가 좀 많이 중요해. 호도법이라는 거는 니네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랑 그냥 우리 계산할 수 있어? 만약에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100kg입니다. 그러면 얘는 28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 각도 할 때 30도가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얘를 실수처럼 각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좀 굉장히 이질적이잖아. 이 각도라는 게 원래 각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호도법이야. 얘는 실제 존재하는 각이나 그런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얘를 실수화 시켜주는 거야. 각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이 r일 때 이때 호의 길이를 얼마? r로 해주는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자,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어떻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 r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때는 세타 도야.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마저 풀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r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타 도라는 애는 양변에 360 곱하고 2파이로 나눌 거야. 그래서 파이분의 얼마? 180도를 우리는 이때 세타 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얘를 1라디안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이때 각의 크기를 이때 세타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그럼 1도는 어떻게 돼?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라디안이란 말은 많이 생략을 할 텐데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 얼마? 18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은 파이일 때 180도야. 그러면 몇 파이일 때 30도일까? 당연히 6분의 1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찮다. 그러면 얘 그냥 180분의 30도 요거 계산한 다음에 뒤에다 파이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게 라디안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대로야. 그래서 호도법으로 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 아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쓴 대신에 얘만 뭘로 바꿔주면 돼? 2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꼴로 바꿔주자라는 거야. 왜? 파이가 180도 라디안 1 라디안이 뭐야 1파이가 1파이 라디안이 180도였지. 그래서 우리 360도는 2파이로 두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알겠지. 일단 호의 길이는 보자. 아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근데 이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지. 2파이 r 곱하기 360도가 얘가 뭐야? 2파이가 되네. 2파이 라디안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세타 써도 되는 거잖아.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되니 안 되니? 되지. 그래서 우리 L은 R세타 이렇게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가 얘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가 2야.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즉 60도면은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그냥 호의 길이는 R세타 3분의 2파이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2 곱하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우리 넓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잖아. 넓이는 뭐야?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돼? 계산하니까 마찬가지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R 세타가 뭐였어? 아까 L이었으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 두고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좋은 중학교를 나왔다면 모두 당연히 알 거야. 그래서 여기 풀면은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어렵지 않게 다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쭉쭉쭉 풀어나가면 돼. 드디어 나왔어. 삼각함수. 잠깐만 멈췄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할 거야. 뭐 니들은 나는 녹화 일시 정지를 하겠지만 니들은 그냥 듣고 있으면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되겠구나. 괜한 말을 했네. 이어서 보자. 선생님은 컴백했는데 니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냥 이어서 하는 것 같겠다. 자, 우리는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이 정의라는 걸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로 돌아가자. 중학교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잠깐만 다시 그리자. 얘는 뭐야 이거? 어이구 깜짝 놀랐네. 다 지워진 줄 알고 정말로 깜짝 놀라셨어요 이번에는. 자 보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아. 직각삼각형은 여기 툴이 없나? 없네. 젠장. 그리고 우리 잠깐 잘못 눌렀다.
자, 좀 이상할 거야. 끊겼어.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과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이렇게 직각 삼각형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변의 빗변의 길이를 선생님은 r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밑변을 x라고 할 거고, 이때 얘 y, 요 높이를 y라고 할게. 예전에 이렇게 배웠은 것 같아. 사인은 이때 각을 뭐 세타라고 할게. 사인 세타는 이렇게 여기 s자 이렇게 그려서 r분의 y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c로 해가지고 r분의 x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t자 거꾸로 해서 얘를 x분의 y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원래는 얘가 s자 사인 필기체로 쓰면 이게 세모 모양이야. 그리고 얘는 코사인은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원래는 뭐 이렇게 t 모양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자. 그래야지 니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게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반지름의 크기를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값을 우리 r분의 y, 코사인을 r분의 x, 탄젠트를 x분의 y라고 우리가 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는 코시컨트라고 읽고 얘를 시컨트, 얘를 코탄젠트라고 이렇게 읽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읽어. 근데 얘는 뭐냐면 결국 사인분의 1이야. 역수란 말이지.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역수고, 그리고 코탄젠트도 탄젠트분의 1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r분의 y였잖아. y분의 r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아까 r분의 x, x분의 r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y분의 x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 정의는 당연히 암기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 각의 기호는 얘는 미친듯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 1사분면에선 모두 플러스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플러스야.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야. 뭐 옛날에 이거 외우는 방법으로 무슨 얼싸 않고 뭐 올산타크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모두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특수가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오히려 0도,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90도까지 하자.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사인은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미안,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1이 될 거고,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코사인은 이거 거꾸로 써주면 돼. 사인을 거꾸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이니까 1, 그 다음에 다시 여긴 0 거꾸로 써주자 이거야.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우리 탄젠트가 돼. 자, 그래서 얘는 1분의 0이니까 0, 루트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얘는 1, 얘는 루트 3, 얘는 값이 없어. 근데 왜 탄젠트를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가 한번 보자. 우리 아까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였지? x분의 y였지. 선생님은 이 아래 위를 r로 나눌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는 거지. 그럼 r분의 y가 아까 누구였어? 사인 세타였지. 그 다음에 r분의 x가 누구였어? 코사인 세타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 건데, 얘네들 뭐 직접 점 찍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어서 하는 거보다 선생님이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얘 x값 얼마야? 5야. y값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우리 삼각형 그리고 시작을 하자 이거야. 얘는 x값 밑변이 5고 여기가 12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당연히 13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13분의 12가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뭐야? 13분의 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 5분의 12가 돼. 그런데 얘 동경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3사분면이지. 여기서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라 그랬지. 그래서 얘 어떻게 쓰면 돼? 이 3, 4분면에서 사인 어떻게 돼?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였지. 이렇게 써주자라는 거야. 이게 차라리 편해.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야 우리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이 될 거고,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얘 역수잖아. 마이너스 5분의 13. 코탄젠트도 마찬가지 역수 취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4분의 3파이래. 4분의 3파이면은 우리 여기 있다라는 거지. 자, 4분의 3파이라는 얘기는 여기야. 그러면 요만큼이 90도지. 그럼 요만큼은 몇 도야? 4분의 1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파이가 뭐야? 45도란 말이야. 요만큼이 45도야. 그럼 여기 1대 1대 루트 2 되는 거지.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삼각형 그려서 여기 루트 2 1 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으니까 이건 더 설명 안 할게. 그 다음에 세타가 3분의 14래. 3분의 14는 우리 2파이씩 빼가자. 즉 얼마? 3분의 14에서 얼마 뺄 거야? 3분의 6파이 뺄 거야. 그 다음에 또 6파이 또 뺄 거야. 그랬더니 남은 게 얼마야? 3분의 12, 이거 3분의 2파이만 남은 거지. 얘는 직관적으로 몇 도인지 안 보이면 아직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3분의 2 곱하기 파이 대신에 180도. 그럼 얘 얼마 되니? 120도 되는 거지. 얘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면은 코시컨트도 플러스가 되겠지. 나머지 애들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 여기 푸는 건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증명도 했으니까 설명 다시 안 할 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표에서 표현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의 이해력이 아직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이 빗변의 크기를 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인 세타가 뭐가 돼? 여기를 네모라고 할 거고 여기를 선생님은 세모라고 할 거야. 사인 세타는 뭐야? 1분의 네모가 되겠지. 왜? 빗변분의 높이잖아. r분의 y잖아.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야? 1분의 세모가 되겠지. 따라서 세모가 뭐야? 그냥 코사인 세타. 세모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만큼 높이가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이잖아. 피타고라스 쓰자. 나머지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뭐야? 빗변의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돼?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양변을 우리 뭘로 나눠볼까? 사인으로 한번 나눠보자. 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얘 얼마 돼? 1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니?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우리 사인분의 코사인이 뭐였어? 코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제곱 붙여주고 더하기 된다. 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제곱은 뭐야?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왜? 사인분의 1이 코시컨트니까 k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야? 탄젠트야. 걔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 얘는 뭐야? 코사인분의 1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시컨트라 그랬지. 따라서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공식 굳이 안 외우고 일일이 다 안 외우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고, 외우면 편하지 뭐. 근데 외워 안 되면 이런 표 같은 거는 하지 말고 굳이 이런 표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하나 또 풀어보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거의 다 풀 거야. 자, 얘네들 우리 분수 유리식 더하기 유리식이야. 분수식 더하기 분수식.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 통분해야 되지? 1 플러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해. 얘는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플러스 사인의 전체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사인 코사인 분해. 위에는 어떻게 되니? 재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미안, 여기 코사인이었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만큼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윗부분은 다시 1 더하기 사인으로 묶은 이 상태에서 얘는 2로 묶이지 2로 사인 더하기 1 이렇게 돼. 약분 되니 안 되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우리 얘를 이 시컨트 세타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통분해야겠네. 얘 통분하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2 이렇게 남았어. 그럼 우리 아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 그래서 1이라 그랬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면 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걔의 값이 얼마야? 2분의 5라고 하지? 그럼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돼? 5분의 4가 돼. 그렇다면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돼? 왜? 얘랑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1이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에다가 루트 씌워줘야 돼. 사인 역시 루트 씌워줘야 돼. 그런데 우리 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어떻게 부호를 알아야 돼? 이 몇 사분면의 각이래? 2사분면의 각이래지. 그래서 코사인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탄젠트는 뭐야?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루트 4. 그 다음에 분의 루트 5분의 루트 1 이렇게 쓰면 돼서 약분 해줘서 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시컨트 세타가 얼마래? 3분의 5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 1임을 이용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사인 제곱이 얼마가 나와? 25분의 16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러면 사인은 얘 몇 사분면? 4사분면이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5분의 4가 되고 우리 코사인 값이 아까 얼마였어? 5분의 3이었지? 그러면 우리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자, 코시컨트는 뭐야? 사인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고 코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면 돼?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 나온다라는 거지.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쭉쭉쭉쭉 푸셔야 돼. 그리고 여기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큰 반성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요거 임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근데 뭐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래. 이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은 얼마예요? 이런 문제잖아. 이거 어떻게? 얘 전개하자 양변을. 그랬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얼마야? 4분의 1이라는 거지. 얘 값 얼마야? 1이잖아. 그럼 2 사인 코사인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지.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 이걸 우리가 못 풀 리가 없지. 나머지들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인수분해 공식의 변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자, 드디어 나왔다. 일반각 얘네들을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여기 있는 내용 자 공식을 한번 훑어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오 되게 많어. 끝도 없어 이 많은 공식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풀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많은 공식을 외울 수도 없고 외워도 까먹을 거야. 선생님도 못 외워.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잘 봐. 사인 2분의 1 n 2분의 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꼴 이면은 얘네들은 바뀌어. 뭘로? 코사인 세타로 일단 무조건 바꿔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여기 그냥 2분의 n으로 쓰자. 2분의 1로 하면 헷갈리니까 2분의 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꼴도 무조건 뭘로? 사인 세타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세타도 어떻게 바뀌는 거야? 무조건 코탄젠트 세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야. 원래 얘네들이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3 꼴이지. 2분의 3 파이 꼴이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서 이 세타는 무조건 예각 취급하면 돼. 예각입니다. 이게 예각 취급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세타는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각이잖아. 4사분면에서 우리 사인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모두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였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왜? 얘는 예각이니까. 예각은 1사분면에서 우리 코사인 플러스잖아.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해보자. 코사인 그러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하나 더 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코사인이 2분의 3파이 꼴이니까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앞에 뭐 부호를 보자. 얘 4사분면에서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얘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도 그대로 두면 돼. 그러면 우리 탄젠트 2분의 1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 꼴이네. 어떻게? 당연히 코탄젠트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얘 몇 사분면의 각이야? 하나 둘 2사분면의 각이지. 2사분면에서 탄젠트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사인 n파이 플러스 세타 꼴 플러스 마이너스 꼴 코사인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 탄젠트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 얘네들은 여기 정수가 온다라는 거야. 1, 2, 3, 4, 0, 1,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어떤 정수꼴이 오든 얘네들은 어떻게 풀면 돼? 바뀌어 안 바뀌어? 얘네들은 안 바뀌어. 정수꼴일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냥 써주고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었나만 따져보면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모두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3사분면에서 사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세타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코사인 세타 써주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탄젠트 그냥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는 뭐야? 0파이도 우리 정수꼴이라 그랬지? 탄젠트 그냥 써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뭐야? 반대 방향으로 간 거지. 세타만큼 요만큼 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 써있는 애들은 4사분면이야. 4사분면에서 탄젠트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잖아. 앞에 이렇게만 붙여주면 돼. 그래서 이 많은 잡 공식들을 우리가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식 변환 열심히 해보십시오. 요게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인데 보충학습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우 많기도 하여라. 여기 문제 쭉쭉쭉 계산하면 돼. 설명할 것도 하나도 없어. 니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쭉쭉쭉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냥 다 몇 사분면 뭐 사인 코사인 이거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 선생님은 여기는 설명을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보자. 자, 사인 1도랑 우리 코사인 89도랑 한번 보자. 얘는 사인 89도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사인 90도 빼기 1 이렇게 1도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 우리 아까 2분의 파이 꼴이니까 어떻게 바뀌어? 코사인 1도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랬지. 그런데 얘는 2사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지. 1사분면에서 사인 플러스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89도랑 코사인 1도는 같아. 근데 얘네들은 제곱이지. 그럼 얘 제곱하자.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사인 제곱 89도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어떻게?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 우리 아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각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1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은 값이 1이야.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도 더하기 사인 제곱
88도 두 개 더해도 얼마야? 1이야. 이런 애들이 몇 개? 우리 사인 44도까지 가면 되겠지. 더하기 사인 제곱에 먹었네. 제곱 46도까지 얘가 얼마야? 1이야. 이런 거 몇 개 있어? 44개 있어 지금. 그리고 우리가 계산 못한 거 뭐야? 사인 제곱 45도랑 사인 제곱 90도 계산 못한 거지. 사인 90도 아까 얼마야? 1이었어. 얘는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 제곱하니까 2분의 1 되는 거지. 따라서 얘 더하기 얘라는 거야. 그럼 2분의 얼마 나와? 91.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걸로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삼각함수 설명은 마무리를 하자. 탄젠트 꼴도 뭐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래, 요거 하나는 풀어주다. 탄젠트 꼴은 혹시나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풀어줄게. 탄젠트 1도랑 우리 탄젠트 89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탄젠트 89도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지? 탄젠트 90도 빼기 1도 이렇게. 그래서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1도. 얘는 뭐야? 코탄젠트 1도. 왜 1사분면에서 플러스고 아까 2분의 파이 꼴은 코탄젠트로 바뀐다 그랬지? 그럼 얘랑 곱하는 걸 생각해보자 이거야.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우리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 될 거야? 1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89도가 얼마야?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갈 거야? 탄젠트 44도 곱하기 탄젠트 46도까지 다 얼마야? 1이라는 거야. 그럼 가운데 하나 남았네. 누구? 탄젠트 45도만 하나 남았는데 얘도 값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하는 문제지. 얘는 그래서 얼마야? 답이 1이 된다라는 얘기. 요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 고생 많았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 좀 같이 풀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만 하자.